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전업주부였고 소득이 없었으니까 이혼해도 받을 게 없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 남편과 동등하게 55 비율로 분할받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기여도가 낮다는 인식, 아직도 사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혼인 중 재산은 단지 돈을 벌어온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가정을 꾸리고 유지한 사람의 기여도 포함한 공동의 성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볼까요? 남편이 외벌이로 회사에 다니고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하며 15년을 살아왔다고 가정해봅시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고 부부는 그 집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혼하면 아내는 그 집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아파트 가치의 절반에 대해 분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내가 육아와 살림을 전담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안정적이었기에 남편도 꾸준히 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재산이 쌓였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전업주부에게 50%를 인정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자녀 양육의 부담이 한쪽에 집중되었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은 더 균형적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사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왔던 일들을 기록하고 기억해내고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 교육비를 누가 관리했는지, 생활비 카드 결제 내역, 보험료나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 남편이 일하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 내가 가정을 운영했는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법원에서 말하는 공동기여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 하나,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명의는 배우자지만 실제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게 아파트든 예금이든 주식이든 전업주부도 그 재산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권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손해를 감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이 해온 모든 일들은 법적으로도 가치 있는 기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